네,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3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존 언어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철학적으로 쓰던 용어가 있지만 그 용어가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뭔가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극하는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내가 지금 있는 용어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자극하는 정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기억을 공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유받아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메모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유사 기억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래 기억만 가지고서는 뭔가 내 기억은 아닌데,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necessity of stimulative definitions 있으니까 자극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구분을 위해서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a general rule 했으니까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it is better 더 낫습니다. if 만약에 뭐 한다면 자, it이 가주어고 이제 if가 진주어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if라는 게 원래는 주어 자리 들어가지 않지만 가주어 자리, 진주어 자리로 쓰였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당신의 어떤 그 definition 근데 사실 이 진주어라고 하지만 해석은 만약에 뭐뭐를 아면 그 상황이 더 낫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정의가 가능한 한 비슷하게 corresponds to 어디에 일치하면 좋냐면 to the way 방식이에요. 근데 그 용어가 원래 사용되는 방식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비슷하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의가 일치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토론을 할 때 말이죠. 근데 to which에서 to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이니까 your claims are pertinent 했으니까 당신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어쨌든 펼치고자 하는 그 개념의 여러 가지 논의에서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면 제일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pertinent to가 뭐뭐와 관련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였던 to가 관계대명사를 따라가서 to which라는 구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랑 가능한 한 비슷하게 내 정의가 내 용어에 대한 쓰임이 일치한다면 더 나을 거래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정의랑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정의가 같으면 뭐 당연히 나의 의미가 되게 전달이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용법의 용어 정의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만 있다면 뭐 좋겠죠. 자, as closely as possible을 as closely as you can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pertinent 대신에 뭐 related라는 표현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eferential이란 단어 들어가도 됩니다. 다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relevant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다행히 이 세 개, 네 개의 전치사는 이 형용사들은 다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니까 다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 주장과 이제 일치하는 그런 용어의 정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there will be occasions 어떤 상황들도 있겠죠. where 관계부사 나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겁니다. 이시 가주어, to가 진주어가 되는데 자, 적절하거나 심지어 필수적인 상황도 있어요. to 뭐 하는 게 필수적이냐면 특별 용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부르는 것인데 왓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사용됐고 뒤에 주어, 동사, 근데 목적어 빠져 있고 목적격 보어, 자극하는 정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게 더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사용되는 언어로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경우일 거냐면 현재의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했으니까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어떤 걸 구분하냐면 너가 생각하기에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주어랑 이제 그 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구분을 할 수 없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대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언어에서. 근데 무엇을 설명하는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냐면 기억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는 없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기억이요? That is not necessarily 들어가면 이제 뭐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닌이란 뜻이에요. 자, 무언가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아닌 그런 기억을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반드시 기억은 아닐 수도 있는 기억? 다시 말해서 the person having it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했던 무언가에 대한 어떤 반드시 기억은 아닐 수 있는 기억을 묘사하는 일반 용어는 없대요. 내가 기억이라고 하면 내가 경험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한 무언가가 아닌 기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들어 가지고 알고 있는 것도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를 조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극하는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의 일반 언어의 한계 사례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설명해야 할 때도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너의 기억을, 당신의 기억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기억, 내 경험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이런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런 무언가는 아닐 거예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뒤에도 목적어가 빠져 있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무언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한계 사례가 있으니까 자,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애가 주어가 되고요. would be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 특별 용어, 뭐 유사 기억이라는 그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유사 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극하는 정의, 신조어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으로 보자면 이 문장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상황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 현재의 어떤 어휘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제 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서술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법적으로 조금 볼 게 있었던 이 문장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이어서 나오고 현재 분사 구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구문은 이 문장은 좀 어법 때문에 좀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 삽입 문제니까 문장 순서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옆에 내용. 일반적으로 당신의 정의가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종류의 논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일치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 용법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반 언어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억 유형의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에 자극하는 정의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놓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글이었습니다.